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문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에 응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 강한 폭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송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작전 참여 검토도 필요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뉴스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핵 확산 금지 조약 5일 진행된 논의 내용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해설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미국 학생들의 여름낙입니다. 새벽 1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에 응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합의를 거부한다면 이전보다 더 강한 폭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용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로 동의한다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개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만약 이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며 안타깝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강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오랫동안 강조해왔습니다.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통과하는 상선들을 돕기 위한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진전과 분쟁 중재를 추진해온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작전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셰바즈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미국의 작전 중단을 환영하면서 이 민감한 시기에 영내 평화와 안정, 화해를 진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과 위협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선박 운항이 중단되자 미국은 이에 대응해 안전 항로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시행해왔습니다. 한편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6일 중국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미 이란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중국은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 회복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보호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한국의 참여를 검토하려 했는데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구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해상로 안정과 항행의 자유 확보라는 기본 입장 아래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작전 중단 발표 전 한국 정부의 참여 검토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 내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왔다며 이번에도 콕 집어서 한국의 합류를 요구했고 이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피격됐다고 언급하며 한국 등 동맹국들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도 5일 브리핑에서 전날 해협에서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상선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국이 작전에 참여하기 기대하며 일본과 호주, 유럽에도 같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요 7개국 G7이 순환 의장국 체제 전반에 걸쳐 광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G7 통상장관들은 5일과 6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상설 사무국은 국제에너지기구 본부가 있는 파리에 설립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중국이 국방, 청정에너지, 제조업,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광물의 생산과 가공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으며 선진국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을 반영합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번 G7 통상 논의를 위해 4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각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왜곡하는 산업 과잉 생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의제는 경제 안보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초강력 자석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방안이 논의됩니다. 미국은 작년에 $800 미만의 소액 화물에 관한 관세 면제를 종료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유럽연합은 올해 올여름 150유로 미만의 소포에 대해 정액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표들과 함께 이틀간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5일 프랑스 재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회담에서 미국이 무역 정책을 프랑스가 G7 의장국으로서 설정한 우선순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규정 준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관세가 2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마로시 세부초비치 EU 무역 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5일 그리어 대표와 회담 뒤 양측 모두 턴베르의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both clearly concluded that it's important to respect the deal from Tilbury from the both sides. 양측 모두 턴베리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명확히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약속된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 역시 기대에 부응하고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합의된 15%의 포괄 관세 수준으로의 복귀입니다. 한편 G7 정상회의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이 오는 8월 국제인권상을 받습니다. 아르헨티나 민주주의 인권단체 카달에 따르면 최춘길, 김정욱, 김국기 씨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라시엘라 페르난데스 메이헤이 인권상을 수상합니다. 세 사람은 현재 북한에 억류된 상태여서 시상식은 대리 수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2세 김정욱 씨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지원하다 성경을 소지한 채 북한에 입국한 뒤 2013년 체포됐습니다. 72세의 김국기 씨는 중국 내 탈북민을 지원하다 2014년 10월 간첩 및 종교 선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70세 최춘기 씨는 2014년 12월 탈북민에게 종교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던 중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2015년 북한 중앙재판소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생사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중국 내 조선족 거주 지역을 겨냥해 인기 모바일 게임 앱에 악성 코드를 씹는 공급망 공격을 감행하고 탈북민들의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 이셋은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해킹 조직 APT37이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를 겨냥한 게임 플랫폼에 침투해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버전 게임에 버드콜이라는 백도어 악성 코드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옌벤 조선족 자치주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탈북민들의 주요 경유지로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 인구가 많아 제3의 한국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셋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스크게임이라는 업체의 게임 앱을 내려받아 설치했으며 악성 코드는 초기 파일이 아닌 이후 배포된 업데이트를 통해 심어졌고 최초 침투 시점은 최소 2024년 11월로 추정됩니다. 이셋은 안드로이드 버드콜 악성 코드가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문서, 미디어 파일, 개인키 등을 탈취하고 스크린샷 촬영과 주변 음성 녹음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유엔 본부에서는 5년마다 열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제11차 평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2위원회 회의가 열렸고요.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조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의 북한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언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5일 열린 제11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 제2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네, 먼저 프랑스 쪽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프랑스 대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또 우주발사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의 입장도 비슷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대표 역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면서 NPT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표현도 있었는데요. 영국 대표는 북한 문제가 오래된 사안이라고 해서 해결 필요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북한 핵 문제가 장기화됐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자 이탈리아는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NPT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고 CVID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단순한 지역 안보 문제가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조금 다른 부분을 강조했어요. 네, 다른 국가들이 북한 핵 프로그램 자체를 집중 비판한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를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는 북한을 벨라루스, 이란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네. 또 모든 NPT 회원국들이 이런 군사기술 협력을 명확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과 군사 협력 문제가 국제 안보 의제로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네. 자, 일본 발언 보겠습니다. 메시지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진전시키면서 NPT 체제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평가회의가 북한에 대해 4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CVID 목표 재확인, 둘째는 북한의 NPT 복귀 촉구, 셋째는 안보리 결의 이행 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일본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가 절대 인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미국 대표는 5일 회의에서는 직접적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표는 이날 제2위원회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선 크리스토퍼 미 국무부 군비통제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북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 차관보는 북한이 NPT의 핵심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역시 이번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를 중요한 비확산 이슈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한국하고 프랑스가 같이 북한 문제 관련 행사를 열었다는데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한국과 프랑스는 5일 이번 NPT 평가 회의를 계기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부대 행사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프랑스 군축회의 상주 대표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북한의 핵과 사이버 위협에 관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과 함께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연결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NPT 평가 회의 어떤 회의인지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NPT 평가 회의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입니다. 이번 제11차 평가회의는 오는 22일까지 약 4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네. 일반 토의 이후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놓고 세부 논의가 이어집니다. 회의 마지막에는 최종 선언문 채택 여부도 결정될 예정인데요. 북한 핵 문제 역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란, 북한,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 두 강대국 사이에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됩니다. 올해 초 미국 주도의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군사작전은 중국이 이란 정권 군대의 중요한 수입원인 이란 석유에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 4월 24일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를 수십억 달러어치 구매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정유회사 헝리 석유화학 등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지난 3일 중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5일 이러한 중국의 조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상징적인 목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며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는 기업들의 세컨더리 등 추가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제재를 무시한다면 2차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에 대한 발표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조치를 상징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미군은 중국으로 향하는 이란 연계 유조선을 납포했으며 재무부는 이란의 자금을 다루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익명의 중국 은행에 대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각각 경쟁적으로 휴전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국은 상대국의 에너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5월 8일에서 9일 기한에 일방적 휴전을 발표하며 우크라이나가 기념 행사를 방해하려 할 경우 키이우 중심에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공식적인 휴전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히며 6일 0시부터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념일 직전까지 매일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선전 행사를 위해 휴전을 요구하는 것은 극도의 냉소주의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는 러시아가 지금 당장 사격을 멈추면 전쟁과 우리의 대응도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일 대서양 카보베르데 해상에 발이 묶인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 3명이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은 해당 선박을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에서 받아들이기로 확인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환자들이 의료 치료를 위해 네덜란드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후송된 이들이 네덜란드와 독일, 영국 국적자로 유럽 내 전문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번 감염의 원인이 안데스 변종 한타 바이러스로 확인했습니다. 안데스 변종은 드물게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변종입니다. 현재 스위스에 있는 전 탑승객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 및 의심 사례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월 초 집단 발병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승객 3명이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MV 혼디우스호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니카 가르시아 보건부 장관은 현재 선박에 남아있는 모든 승객은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국적이 아닌 승객들은 스페인에서 격리되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며 격리 여부는 각국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스페인 국적 승객 14명은 관찰을 위해 마드리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코리아 데스크 연합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 외교부가 주최했으며 미 상무부가 주관해 6일까지 이어지는 셀렉트 USA 투자 정상회를 계기로 4일 개최됐습니다. 셀렉트 USA 투자 정상회의는 미 상무부가 주관하는 투자 행사로 세계 각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미국 내 투자와 산업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각주 정부의 한국 담당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메릴랜드와 유타, 괌 주지사를 포함한 주 정부 인사들과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연방을 넘어 주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데스크 제도는 한국 기업과 미주 한인들의 미국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는 환영사에서 한미 동맹이 안보를 넘어 첨단 기술과 경제를 아우르는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6일 큰 폭으로 하락했고 미국과 주요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합의된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전쟁은 끝날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도 모든 선박에 개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폭격은 다시 시작될 것이며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강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과 미국 유가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모두 6% 하락해 각각 103달러와 95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6일 오전 미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이날 장 초반 500포인트 이상 올랐고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에서 대학 가기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미국 학생의 여름낙입니다. 네, 미국의 여름방학 이제 곧 시작입니다. 보통 5월 말이나 6월에 시작해서 8월까지 이어지는데요. 거의 석 달에 달할 정도입니다. 여름방학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학교를 쉬는 기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1년 중에 한 계절을 보내는 만큼 미국인 가정의 여름방학 여러모로 큰일인데요. 네. 미국 여름방학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서머 캠프, 여름 캠프입니다. 이 서머 캠프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 정부 차원을 망라해서 매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아이들과 부모가 떨어져서 자연 속에서 며칠씩 몇 주씩 함께 생활하는 전통적인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여름방학이 기존의 학업 보강의 어떤 기회나 관심 분야를 탐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코딩 수업, 로봇 공학, 과학 실험 뭐 이런 데 집중하는 스템 캠프가 있고요. 인공지능 캠프도 등장했습니다. 미술, 음악 분야는 물론이고 축구, 농구, 야구, 특정 스포츠를 집중 훈련하는 스포츠 캠프는 인기가 상당합니다. 네, 이 오버나이트 캠프는요, 캠프 시설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지내는 형태인데요. 부모와 떨어지는 게 낯설고 힘들 수 있지만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독립심 또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미국 부모들이 선호합니다. 이 미국 캠프협회에 따르면 매년 2,600만 명 이상이 이 서머 캠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서머 캠프는 또 부모들의 부담이기도 합니다. 네. 1, 2주 정도 기준으로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비용을 내기도 하고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무료 또는 보조금 지원 캠프도 운영됩니다. 네. 미국 학생들의 여름방학 활동을 숫자로 보면은요, 2023년의 경우 여름 갤럽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미국 학부모의 55%가 자녀가 데이 캠프, 또 오버나이트 캠프, 여름학교 보육 프로그램, 일자리나 인턴십 등 최소한 한 가지 구조화된 여름 활동에 참여했다고 답했습니다. 소득별 격차도 커서 연수입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가정의 경우 자녀의 캠프율이 한 67%, 5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38%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경제 활동에 뛰어드는 미국인 학생들 얘기를 해볼까요? 보통 이쯤 되면은 여름에 어떤 일 할 거야? 서머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들어보실 텐데요. 올여름을 어떻게 보낼 생각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This summer, I'm gonna work to save money for school, hang out with my friends, go to the beach 네. for sure. 이 학생은 학교 but 등록금과 definitely 또 just 친구들, prepare myself 가족과 for 함께 the 시간을 upcoming 보내기 위해서 years. 여름방학에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college gets to be expensive and I'm helping out my parents with expenses and then also probably go to the 이 학생은 학비가 비싸서 부모님 부담을 덜어주려고 여름방학에 일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And so obviously I'm going to have to cut down on work. I just want to be able to cushion that. 이 학생은 학기 중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학기 수강 과목이 많아서 올 여름에 열심히 벌어서 다음 학기 생활비를 모은다고 합니다. 네. 방금 대학생들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사실 미국에서는요. 10대 때부터 일을 통해서 경제관념을 키웁니다. 시간 엄수, 책임감, 대인관계 등 사회 경험을 쌓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소매점이나 수영장의 안전요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모습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네, 이 청소년의 경우 연방법을 통해서요 근로 시간과 안전 엄격히 보호받고 있죠. 네. 그리고 여름에는 봉사활동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고등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은 대학 입시에서 또 중요하게 평가되는 항목인데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동물보호소, 지역 도서관, 지역사회 봉사나 해외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인턴십이 있습니다. 견습 사원 제도를 이용하기에 좋은 시간이 바로 여름방학인데요. 대학생들의 경우 또 보수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안 받으면서 각종 기업이나 민간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일을 배우고 직업전선의 분위기를 맛보게 됩니다. 네, 미국 대학생의 41%가 대학에 다니는 과정 중에 학사학위 과정 중에 인턴십을 경험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물론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하거나 다음 학기 학점을 미리 취득하기 위해서 계절학기 수업 듣느라 방학에도 캠퍼스를 오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각자의 환경에 따라 방식은 다르지만 이 긴 여름을 알차게 활용하는 문화가 미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이너, 미국 학생의 여름나기 풍경이었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 다시 전해드릴 오늘의 주요 뉴스 짧게 정리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에 응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송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주요 7개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한국 선교사 3명이 오는 8월 국제인권상을 받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중국 내 조선족 지역을 겨냥해 게임 앱에 악성 코드를 심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잠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5월 7일 목요일 VOA 한국어 방송 2부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에 응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거부한다면 이전보다 더 강한 폭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송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작전 참여 검토도 필요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안보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에 응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합의를 거부한다면 이전보다 더 강한 폭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로 동의한다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개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만약 이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며 안타깝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강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오랫동안 강조해왔습니다.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통과하는 상선들을 돕기 위한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진전과 분쟁 중재를 추진해온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작전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셰바즈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미국의 작전 중단을 환영하면서 이 민감한 시기에 영내 평화와 안정, 화해를 진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과 위협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선박 운항이 중단되자 미국은 이에 대응해 안전 항로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시행해왔습니다. 한편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6일 중국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미 이란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중국은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 회복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보호 작전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서 위성락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한국의 참여를 검토하려 했는데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구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 해상로 안전과 항행의 자유 확보라는 기본 입장 아래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작전 중단 발표 전 한국 정부의 참여 검토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 내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왔다며 이번에도 콕 집어서 한국의 합류를 요구했고 이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피격됐다고 언급하며 한국 등 동맹국들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도 5일 브리핑에서 전날 해협에서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상선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국이 작전에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일본과 호주, 유럽에도 같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당신들의 선박이며 방어에 참여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한국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최대 해운사 HMM의 운용 화물선 나무호 사고와 관련해 실제 피격 여부는 확실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추가 검토 결과 피격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순환 의장국 체제 전반에 걸쳐 광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G7 통상장관들은 5일과 6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상설 사무국은 국제에너지기구 본부가 있는 파리에 설립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번 G7 통상 논의를 위해 4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각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왜곡하는 산업 과잉 생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의제는 경제 안보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초강력 자석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최신 협상이 결렬된 이후 세계무역기구 WTO 개혁 문제와 함께 관세를 회피한 채 서방 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국제 전자상거래 배송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작년 $800 미만의 소액 화물에 관한 관세 면제로 종료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유럽연합은 올여름 150유로 미만의 소포에 대해 정액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이미슨 그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표와 함께 이틀간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려 대표는 5일 프랑스 재계 관계자와의 비공식 회담에서 미국이 무역 정책을 프랑스가 G7 의장국으로서 설정한 우선순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규정 준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관세가 2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마로시 세부초비치 EU 무역 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5일 그리어 대표와 회담한 뒤 양측 모두 턴베리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both clearly concluded that it's important to respect the deal from Tilbury from the both sides. 양측 모두 턴베리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명확히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약속된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동 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 역시 기대에 부응하고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합의된 15%의 포괄 관세 수준으로의 복귀입니다. 한편 G7 정상회의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이 오는 8월 국제인권상을 받습니다. 아르헨티나 민주주의 인권단체 카달에 따르면 최춘길, 김정우, 김국기 씨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라시엘라 페르난데스 메이데이 인권상을 수상합니다. 세 사람은 현재 북한에 억류된 상태여서 시상식은 대리 수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2세의 김정욱 씨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지원하다 성경을 소지한 채 북한에 입국한 뒤 2013년 체포됐습니다. 72세 김국기 씨는 중국 내 탈북민을 지원하다 2014년 10월 간첩 및 종교 선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70세의 최춘기 씨는 2014년 12월 탈북민에게 종교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려 중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중국 내 조선족 거주 지역을 겨냥해 인기 모바일 게임 앱에 악성 코드를 심는 공급망 공격을 감행하고 탈북민들의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업체 이셋은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해킹 조직 APT37이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를 겨냥한 게임 플랫폼에 침투해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버전 게임에 버드콜이라고 하는 백도어 악성 코드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셋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스크게임이라는 업체의 게임 앱을 내려받아 설치했으며 악성 코드는 초기 파일이 아닌 이후 배포된 업데이트를 통해 심어졌고 최초 침투 시점은 최소 2024년 11월로 추정됩니다. 이셋은 안드로이드 버드콜 악성 코드가 연락처와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문서, 미디어 파일과 개인 키 등을 탈취하고 스크린샷 촬영과 주변 음성 녹음 기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악성 코드가 수개월에 걸쳐 개발됐으며 최소 7개 버전이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한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it going? Oh, I'm out of it today. Feeling really tired and unfocused. What happened? Well, last night I couldn't sleep at all. I was tossing and turning the whole time. Did something keep you up? I have so much on my plate right now. I guess I've been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myself lately. You deserve a break. Right. I can't keep going on like this. If you ever need to talk or vent, I'm just phone call away. 잔이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m out of it today. 오늘 나는 정신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정신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You seem a little out of it today. 당신 오늘 정신없어 보여요. I couldn't sleep at all. 잠을 전혀 못 잤어요. I was tossing and turning the whole time. 나는 The whole time. 줄곧 내내라는 뜻입니다. I was tossing and turning. Toss and turn. 뒤척이다라는 표현이죠. The whole time. 내내, 밤새 내내. I was tossing and turning. 뒤척였습니다. Did something keep you up? Keep someone up. 잠들지 못하게 하다. Did something keep you up? 무엇이 당신을 잠들지 못하게 했나요? I have so much on my plate right now. 지금 내 그릇에 뭐가 많이 있어요. 할 일이 많다는 뜻이죠. I guess I've been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myself lately. 최근에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I can't keep going on like this. 나는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어요. If you ever need to talk or vent, 만약 얘기할 사람이나 vent. 감정을 배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I'm just a phone call away. 나는 전화 한 통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나한테 전화하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I'm just a phone call away. 자, 이번에는 정신없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이 횡설수설하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ow's it going? I'm really out of it today. Feeling really tired and unfocused. What happened? Well, last night I couldn't sleep at all. I was tossing and turning the whole time. Did something keep you up? I have so much on my plate right now. I guess I've been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myself lately. I applied for a new position last week. My daughter is in town, and I have to take my father to the doctor's office. I'm sorry, I think I'm rambling here. I'm so out of it today. You deserve a break. Right. I can't keep going on like this. If you ever need to talk or vent, I'm just phone call away. 잔이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다며 자신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m sorry. I think I'm rambling here. I'm so out of it today. I'm sorry. 미안합니다. I think I'm rambling here. 내가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I'm so out of it today. 나는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요. I'm out of it today.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Oh, I'm out of it today. Feeling really tired and unfocused. What happened? Well, last night I couldn't sleep at all. I was tossing and turning the whole time. Did something keep you up? I have so much on my plate right now. I guess I've been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myself lately. You deserve a break. Right. I can't keep going on like this. If you ever need to talk or vent, I'm just a phone call away.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I'm out of it today. 오늘 정신이 없네요. I think I'm rambling here. 내가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올바른 판단을 할 여유가 없을 때 넋나갔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란, 북한,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 두 강대국 사이에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됩니다. 올해 초 미국 주도의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군사작전은 미국이 이란 정권 군대의 중요한 수입원인 이란 석유에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 4월 24일 미 재무부는 이란산 석유를 수십억 달러어치 구매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정유회사인 헝리 석유화학 등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지난 3일 중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5일 이러한 중국의 조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상징적인 목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며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는 기업들에게 추가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제재를 무시한다면 2차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에 대한 발표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조치를 상징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중국이 이란에 방공 시스템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하고 중국이 이를 순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밝힌 이후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각각 경쟁적으로 휴전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국은 상대국의 에너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5월 8일에서 9일 기한에 일방적 휴전을 발표하며 우크라이나가 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 행사를 방해하려 할 경우 키이우 중심부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공식적인 휴전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히며 6일 0시부터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념일 직전까지 매일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선전 행사를 위해 휴전을 요구하는 것은 극도의 냉소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러시아가 지금 당장 사격을 멈추면 전쟁과 우리의 대응도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일 대서양 카보베르데 해상에 발이 묶인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 3명이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은 해당 선박을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에서 받아들이기로 확인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세스 WHO 사무총장은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환자들이 의료 치료를 위해 네덜란드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후송된 이들이 네덜란드와 독일, 영국 국적자로 유럽 내 전문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번 감염의 원인이 안데스 변종 한타 바이러스로 확인했습니다. 안데스 변종은 드물게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변종입니다. 현재 스위스에 있는 전 탑승객 1명도 양성 확정을 받아 확진 및 의심 사례는 총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월 초 집단 발병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승객 3명이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MV 혼디우스호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니카 가르시아 보건부 장관은 현재 선박에 남아있는 모든 승객은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국적이 아닌 승객들은 스페인에서 격리되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며 격리 여부는 각국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스페인 국적 승객 14명은 관찰을 위해 마드리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카나리아 제도 지방정부는 이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페르난도 클라비오 지방정부 수반은 충분한 기술적 근거 없이 내려진 결정이라며
페드로 산체스 총리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네덜란드 선적의 이 선박은 3월 말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해 남극 탐험에 나선 약 150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건국 250주년 관련 소식 전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포츠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분으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스포츠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분 보실까요? The most exciting 2 minutes in sports, the Kentucky Derby. 켄터키 더비. 네, 켄터키 더비. 네, 매년 5월 초에 세계적인 경마대회 켄터키 더비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켄터키주 루이빌의 이 처칠 다운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6년 켄터키 더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중계방송 봤는데요. 그 결승 직전에 극적으로 따라잡고 우승하는 모습.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잖아요. 가장 흥미로운 이분이라는 말이 딱 실감이 나더군요. 네, 바로 이 소리죠. 네, 이렇게 출발해서 약 2분 남짓 만에 승부가 나는데요. 올해 켄터키 더비는 명성에 걸맞게 정말 놀랍고 재미있는 이분을 선사했습니다. 이 막판 추격 끝에 역전으로 우승을 차지한 말 골든 템포에게 우선 박수를 먼저 좀 보내고요. 축하합니다. 네, 골든 템포는 이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 초반에 뒤처져 있다가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이 폭발적인 속도로 치고 올라왔고요. 2분 02초 27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특히 골든 템포를 훈련시킨 조련사 세리 드보우에게도 박수가 쏟아졌는데요. 켄터키 더비 152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말을 배출한 여성 조련사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네, 또 우승한 골든 템포 기수와 2위를 차지한 기수가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형제 대결을 펼친 것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야,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형제 대결. 이거 정말 볼만했는데 이 켄터키 더비라는 게요. 단순한 경마 대회가 아니라 사실 그 켄터키주의 큰 자랑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기다리고 반가워하는 그런 오랜 문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켄터키 더비는 1875년 5월 17일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미국 250년 역사에서 올해로 152회를 맞으니까요. 미국에서 전통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은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 시작은 탐험가로 유명한 윌리엄 클라크의 손자인 이 메리웨더 루이스 클라크 주니어가 유럽에서 경마 대회를 구경하고 와서 시작이 됐습니다. 돌아와서 삼촌인 존 처칠에게서 이 땅을 제공받아서 지금의 처칠 다운스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1875년 첫 경기가 있은 뒤부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또 대공황 때도 계속됐고요. 2020년 코비드 때는 몇 달 연기되긴 했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매년 개최됐습니다. 네, 이 노래 경기 시작 전에는 관중들이 이 켄터키주의 주가인 My Old Kentucky Home 이 노래 다 함께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 이 선발된 경주마 한 20마리가 한 2km를 달리는 거니까요. 실제로 경기는 2분 남짓이지만 경기 말고 또 다양한 문화 축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켄터키 더비는 2주 넘게 이 불꽃놀이와 퍼레이드 같은 다양한 축제가 이어집니다. 2분 남짓한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매년 관광객이 약 15만 명 이상이 켄터키주를 찾아오고요. 또 루이빌 지역에는 매년 3억에서 4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특산물이면서 켄터키 더비 공식 음료가
버번 위스키에 민트와 설탕을 넣은 이 민트 줄레비라는 칵테일인데요. 네. 네, 이 칵테일이 이틀 동안 평균 약 12만 잔 이상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와, 네. 대단하네요. 또 다른 스포츠하고는 달리 관중들이 멋진 모자를 쓰고 또 정장 차림과 패션에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켄터키 더비는 이 독특한 패션 문화가 있는데요. 관중석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여성들 모자입니다. 네, 여성들은 창이 크고 넓은 모자에 꽃이나 리본, 깃털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요. 남성들은 정장에 넥타이 또 중절모를 쓰는 게 전통입니다. 네, 저도 직접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성들이 정말 마음껏 멋을 낼 수 있는 즐거운 전통이더라고요. 네, 150년 전 그 의상, 그 네, 모자 네. 그런 모습으로 관람을 하는데요. 이 2분 남짓한 질주에 총 상금 500만 달러가 와. 걸려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경마들을 보면요. 우승한 골든 템포뿐만 아니라 다른 말들도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는지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정말 멋지죠. 예. 켄터키 더비는 3살 된 서러브레드, 그러니까 3살 된 순종 경주마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모두 동갑이 달리는 겁니다. 이 경주마 나이를 통일하기 위해서 모든 경주마는 실제 태어난 날짜와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에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네, 말 입장에서도요. 생애 단 한 번밖에 출전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이도 같고 품종도 같고 또 시즌 성적으로 선발된 상위 20마리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주하는 게 원칙입니다. 켄터키 더비 152년 역사 동안 최고 기록은요. 1973년 그때 우승마가 1분 59초 40을 기록했는데 네. 그 기록 50년이 지금 넘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고요. 또 역대 우승마 가운데 가장 흔한 색이 갈색 몸통의 검은 갈기와 꼬리인데 올해 우승한 골든 템포도 바로 이 색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승마에게는 붉은 장미 수백 송이로 장식된 화관을 씌워주는 전통이 있어서 켄터키 더비를 이 장미를 향한 질주 이렇게도 부릅니다. 네. 아메리카 250 오늘은 152년 전통의 켄터키 더비 소식 함께했습니다. 김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주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코리아 데스크 연합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 외교부가 주최했으며 미 상무부가 주관해 6일까지 이어지는 셀렉트 USA 투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4일 개최됐습니다. 셀렉트 USA 투자 정상회의는 미 상무부가 주관하는 투자 행사로 세계 각국 기업과 정보 관계자들이 참여해 미국 내 투자와 산업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각국 정부의 한국 담당관들이 처음으로 자리에 모였습니다. 메릴랜드와 유타, 괌 주지사를 포함한 주정부 인사들과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연방을 넘어 주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데스크 제도는 한국 기업과 미주 한인들의 미국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6일 큰 폭으로 하락했고 미국과 주요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과 미국의 유가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모두 약 6% 하락해 각각 103달러와 95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6일 오전 미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이날 장 초반 500포인트 이상 올랐고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 더블 트리플 A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54센트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전쟁 이전 갤런당 3달러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희,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